가격이 급증했던 서울 아파트값 하락에 대한 걱정이 큰데요. 서울의 대표적인 고급 아파트들 호가가 5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도 조정되는 사례들이 예전처럼 가격이 급락하는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닌가. 오늘의 주제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좀 많이 걱정도 하시고 우려도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심화 그리고 장기화 우려로 실물 경기 침체 및 자산 시장 충격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를 피해갈 수 없겠죠. 특히 최근 투자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증했던 이 서울 아파트값 하락에 대한 걱정이 큰데요. 주요 아파트 매물 호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남권 아파트 또 서울의 마포나 이런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대책이나 올해 2월 대책 같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의 대표적인 고급 아파트들, 랜드마크들 호가가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도 조정되는 사례들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마포, 서초 반포 같은 대표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이 호가 하락은 한 1억 정도는 기본으로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한국감정원 통계를 저희가 시장에선 보통 많이 쓰는데 3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연속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0% 보합세로 떨어졌고요. 이거는 거의 1년 만에 처음 나타나는 일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큰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또 실제 보유하고 계신 실수요자분들도 혹시 예전처럼 가격이 급락하는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계속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그런 사태들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같이 작동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리적인 타격을 많이 준 거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워낙 대출 규제라던가 세금 비용 규제를 워낙 높여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더해져서 영향이 이제 발현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시작돼서 확산되기 전까지는 거의 가격 조정이 나타날 태세가 없었거든요. 경기도의 수원이나 용인이나 화성, 안산 같은 좀 가격이 좀 싸고 철도망 같은 인프라 사업이 시작되는 곳으로 풍선 효과라는 게 소위 나타나서 오히려 경기도 쪽에 가격 급등세가 또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상승세도 전부 중단이 됐고요. 현재로서는 코로나 사태가 가장 큰 타격을 준 변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파트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5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이 시장 우려와 같은 본격적인 폭락 장세의 시작으로 봐야 되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지금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이 가격이 떨어져서 나오는 출시되는 매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간간히 나오는 매물들이 가격 조정이 좀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급하게 처분해야 될 사유가 있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좀 가격을 낮추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실제로 이제 대다수의 이런 자산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중개업소나 이런 현장 마켓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아직은 가격을 약간 내린 정도에서 시장을 좀 타진해보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직전까지 올랐던 속도나 가격 폭에 비하면 내린 호가 정도가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분기에 이런 시장의 변화를 좀 수요자들의 동태와 함께 지켜보는 게 이후의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이제 좀 더 정확한 그런 예측이 가능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난 금융위기, 심지어는 더 위험하다라 그런 지적을 내놓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때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일단은 시작점 자체가 다르죠. 금융위기 자체는 리먼 브라더스나 이런 금융회사들, 그리고 파생된 이런 금융권의 상품들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금융시장에서 먼저 문제가 촉발돼서 유동성 위기나 이제 전반적인 경제에 타격을 준 경우라면, 이번 사태는 사실 비경제적인 분야에서 감염병 사태가 일어나면서 실물 경기라던가 산업이라던가 금융이라던가 영향을 주게 된 거니까, 사실 시작된 부분과 영향을 주게 된 부분이 근본적으로 다른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경제적인 부분에서 시작해서 금융, 산업, 실물 경기 전반에 지금 전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이런 타격을 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서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자산시장 자체에는 항상 버블론이 있거든요.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이제 버블이 있었던 자산시장을 코로나 사태가 건드려주면서 이 위기가 이제 드디어 폭발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상당한 위기론을 펼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2008년의 금융위기나 유럽발 재정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저는 같은 관점에서 시작점이 달랐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다는 판단을 좀 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세계 경기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중국이라던가 뭐 영미 시장, 또 유럽 시장의 지금 확산세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 감염병 사태가 우려만큼 아주 심각하게 장기화되지 않고 대응책만 마련된다면 자산시장의 이런 단기적인 충격은 단기적으로 급락한 것만큼 조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만큼의 위기를 저희가 극심하게 공포를 느끼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물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네.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택 투자를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마음이 안정이 되네요.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코로나 변수에 따라서 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 시기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2분기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좀 종결될 수 있는 지점을 찾느냐, 하반기에 이제 경제라든가 실물 경기를 좀 정상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부양책이라든가 뭐 유동성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커지지 않을 텐데, 만약에 2분기에 저희가 원하는 상황으로 가지 못한다면, 장기화된다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나 가게에서 디폴트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들이 자산을 처분해서 어쨌든 대응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파산을 막기 위해서 이런 부동산 자산이라던가 금융자산이라던가 이런 거를 정리해서 어쨌든 대응을 계속 해나가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러면 가게 입장에서는 팔게 되는 부동산들이 대부분 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뭐 주택으로 치자면 뭐 단독이나 빌라나 연립 같은 비아파트 상품들, 아니면 투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들, 뭐 이런 것부터 팔게 될 거고, 기업들도 어쨌든 좀 보유 가치가 떨어지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사용하지 않는 기업 부동산이나 이런 걸 팔게 될 테니까, 사실은 이런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하반기부터는 급격한 가격 하락이 이제 시작될 수도 있고, 가격이 오를 때도 그랬던 것처럼 양극화된 상황에서 처분 작업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비선호 주택들, 비수도권의 부동산들, 이런 것들부터 팔리면서 가격이 먼저 떨어지게 되겠죠. 아파트에 대한 투자 가치가 여전할 것으로 보이나요? 핵심 부동산 투자 전략이 가장 유효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핵심 비즈니스 타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확충되는 지역들이 가격이 계속 오르기는 하거든요. 조금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기회이면서 좀 더 이제 리스크에 대응을 해야 되는, 예전보다는 좀 더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되는 자산 투자 시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죠.